최영도 의원님 바쁘시죠? 네. 당내 분위기 지금 어수선하죠? 아닙니다. 안 어수선합니다. 예, 이제 뭐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고 어쨌든 경선이 됐고 네. 이른바 컨벤션 효과 민주당 때는 없었지만 우리 당 때는 컨벤션 효과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우리 당의 지지도가 우리 당의 과분할 정도로 지금 치솟고 있어서 네. 이럴 때 더욱 조심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네 또. 자, 그요. 최영도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탈당 러시가 지금 이루어진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75%가 2030 세대라는데 그건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만 한 1,800여 명이 탈당을 했는데 그중에 2030 세대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해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참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죠. 근데 이제 우리 전체 당원이 이번에 한 60만 명 투표했고 지난 이번 경선에는 한 19만 명, 20만 명 정도가 새로 입당한 분들이 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우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조심 생각해야 되지만 러시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뚜렷하게 이번 경선 결과에 실망해서 또 탈당하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이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그걸 뭐 아주 비하한다거나 그걸 아주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서 2030 또 20대 표심을 당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당원 투표율이 한 65% 올라갔을 때 정말 예측 불허다 그랬습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또 네. 민주당에서도 예측 불허라고 야 이거 엄청나다라고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20만 명이 새로 입당한 당원들 그 당원들이 참 접이 넓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호남에도 있었고 또 세대상으로도 20대 30대도 있었고 그 당원의 폭과 이 깊이가 아주 확대되었었는데 그게 그 정도로 온전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온전된 상태인데 약간의 여기서 이제 그 이탈 조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역시 마찬가지 2030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우리 당 경선에 이제 저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서 다시 넘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이게 좀 이탈이 좀 있고 한 것인데 어쨌든 이건 후보 한 사람보다는 우리 당 전체의 매력. 근데 당 전체의 매력의 핵심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래로 지금 30대 당대표와 50대 당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사실은 참 두려워하던 구도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우리 당이 이제 그 2030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계속 온전해 나가면서 이 열기를 이어가야겠죠. 그거는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경선 직전에 홍준표 후보도 기대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야 윤석열 후보가 대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대했던 그런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제 이게 민심과 당심으로 대체하기 힘든 것이 만일 일반 여론조사처럼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후보 대 뭐 윤석열 후보 대 이렇게 쭉 했으면은 그게 민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론조사 방법에서 이게 민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빠지고 이재명 후보와 붙을 우리 당 후보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30%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압도적인 당원들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당원들이 새롭게 입당해서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도 또 중요한 바로미터죠. 이제 공정과 상식의 협업이겠죠. 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일자리를 가지고 해보려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해 주겠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시작됐죠. 사람들이 근데 청년들이 느낀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느낀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한테 기회가 안 들어오고 우연하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기회가 돌아가는 이런 식의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 거기에 이제 또 조국 사태 마치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누구죠? 엄마 무슨 부모의 재산도 실력이라고 했던 최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유라인가요? 정유라가 불러일으켰던 그런 폭풍 같은 발언이 문제되겠지만 이 역시도 불공정의 그 화신처럼 불공정의 상처럼 되었던 이른바 조선환불 사태 똑같은 입시 부정인데 왜 입시 부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사태들이 불공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공정과 상식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청년들에 대한 기회의 그 새로운 기회를 누가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승부처가 될 거라고 이런 봅니다. 거잖아요. 이제 최영도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후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할 게 있다면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아니 근데 왜 그 선거 과정에 경선 과정에서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주시고 다른 것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장풍이나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캠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캠프가 이제 누명을 쓰고 있고 한 건데 아무래도 그런 실언과 또 약간의 좀 어설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실망을 줘. 특히 사과라든가 이런 네. 문제는. 그리고 이 우리 정치에서 금기되고 있는 5가지 어휘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전두환, 광주 네. 뭐 등등 해서 개사과. 네. 예,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실망을 일으켰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국민의당, 국민의힘 저 핵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특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똑같이 옛날에 이전 정부한테 수사할 때 했던 것처럼 이 정부의 정권 실체한테도 했더니 도리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탄압을 이겨낸 것들을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공정과 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일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큰 힘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정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이런 문제에 둘러싼 그걸 얼마나 엄정하게 가족에 대해서도 그러면 네. 엄정하게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검찰로서 이분이 사실은 많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에 호감이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뭐 적폐 수사하고 할 때는. 그런데 이분은 어느 순간 똑같은 잣대로 현 정권의 실세들을 수사하고 선거 부정, 입시 부정 수사를 하니까 이 정권에서 탄압이 시작되었고 그 탄압에 다들 이제 분해하고 억울해하는데 그 탄압을 끝끝내 이겨내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봤던 이런 일체감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걸 본인이 정치 철학이라든가 국정의 철학으로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 이거하고 나는 내가 못하는 다른 정치는 최고 유능한 인재들을 공정하게 발탁해서 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승리로 이어지겠죠. 최영도 의원님, 정부 예산안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예산안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준다. 그것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고요. 13조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걸로는 부족해. 윤석열 후보 50조 원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지금 두 가지 맥락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어서 조금 전까지 얘기를 하고 왔는데 두 가지 다른 맥락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은 힘들고 국가는 돈이 많다. 네. 그리고 세수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총리와 부총리가 그렇지 않다.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원 가량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7월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 세수로 들어온 31조 5천을 썼고 지금 재정에 여유가 없다. 그런데 마치 이재명 후보는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현 정부의 총리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재정이 부족한데 50조로 그건 이렇게 저희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600조 이상 예산을 썼는데 이 터무니없는 예산들을 지금 정부가 내년 중반에 바뀝니다. 5월 달, 6월 달에 바뀌는데 사업도 느리고 예산도 더 느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되든 윤석열 정부가 되든 많은 것을 바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의 이 예산 심사 핵심 뭐냐면은 대규모 지금 정부 예산의 삭감입니다. 삭감을 한 뒤에 그 삭감을 해가지고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서 그 삭감한 만큼 이제 다시 재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재편 과정에서 50조 예산을 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지금 민주당은 좀 빠져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 25만 원씩 나눠주려고 88% 나눠주려고 14조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두텁게 정말 피해자는 주장했던 것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1대1 토론 제안했는데 될까요? 저는 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네. 우리 대통령은 너무 불확실해. 대통령이 내가 전부 국민 실망시켰더니 처음에 총리 부총리 잘못 발탁하면 그때부터 국민 실망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예비 내각을 보여주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뭐 얼마나 큰 정치적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내가 대통령이 되면 썰 총리, 부총리, 섀도우 캐비넷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대2 토론을 하자. 저는 이렇게 2대2 토론이요? 예, 그게 훨씬 실속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